재벌 여자 회장이 폐지 줍는 할머니로 변장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들의 여자친구, 그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화려한 명품관에 나타난 누추한 할머니.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명품의 가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비치는 강한그룹 회장실. 최상층에 위치한 이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넓은 창가에 서 있던 박순자 회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회장님, 도련님께서 교제 중이신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죠. 최서현, 27세. 백화점 명품관 판매사원.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3년째 같은 매장에서 근무 중이시며 근무 태도가 모범적이라고 합니다. 비서는 보고서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만 갔죠. 고작 백화점 직원이라니. 그녀는 사진을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민호에게 어울리지 않아. 신분도 학벌도 집안도. 박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무시와 냉대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래서 더욱 아들만큼은 완벽한 며느리를 맞이하길 원했습니다. 비서실장, 이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어떤 부분을 조사해 드릴까요? 사람은 말이야. 평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박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겠어.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직접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일 일정은 모두 취소해. 그날 밤 박순자는 서재에서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는 거야. 그럼 진짜 모습이 보이겠지. 결심을 굳힌 박순자의 얼굴에 단호한 빛이 서렸습니다. 박순자는 평소와 달리 운전기사도 비서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혼자 처리할 일이 있으니 모두 쉬도록 해. 넓은 드레스룸에 홀로 들어선 그녀는 오래된 옷장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뒤적이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가지들을 꺼냈죠. 남색 조끼, 해진 바지, 색이 바랜 스카프. 모두 30년도 더 된 옷들이었습니다. 이 옷들이 아직 남아 있었네. 박순자는 옷을 쓰다듬으며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가난했던 시절 매일 입고 다니던 옷들이었죠. 부잣집 딸들의 화려한 옷차림 사이에서 얼마나 초라함을 느꼈는지. 그 시절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은 박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정장 대신 낡은 조끼와 바지 차림. 화장기 없는 민낯에는 62년 세월의 주름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그녀는 허리를 일부러 구부정하게 굽혔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리고 조심스럽게 바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지 않고 헝클어뜨렸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런 모습이 되다니. 하지만 이내 표정을 단호하게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겠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마지막으로 폐지를 담을 낡은 손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평소 정원사가 사용하던 오래된 손수레였죠. 모든 준비를 마친 박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고급 외제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최서현, 내 진짜 모습을 보여봐. 오전 10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백화점 앞. 박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화려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녀가 소유한 수많은 건물 중 하나였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죠. 자동문이 열리자 시원한 냉방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을 지키던 젊은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백화점인데요. 어디 가시려고요? 경비원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손주 선물 좀 사러 왔는데. 안 되겠소? 아니, 그게 아니라. 손수레는 여기 두고 가셔야죠.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내 물건 담아야 하는데. 안에 두면 안 되겠소? 박순자는 억지를 부리는 노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경비원은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죠. 에휴, 그럼 저쪽 구석에 두세요. 다른 손님들 방해되지 않게요.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 박순자는 손수레를 끌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로비는 명품 브랜드들의 화려한 쇼윈도로 가득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모두 그녀가 평소 즐겨 찾던 브랜드들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매장들을 지나쳐 에스컬레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 명품관, 바로 최서현이 일하는 곳.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여성이 코를 찌푸리며 옆으로 비켜섰죠. 젊은 커플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힐끔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하는구나. 내가 잊고 있었던 감정이야. 3층에 도착하자 넓은 명품관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 그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 다니는 직원들과 고객들. 박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녀는 손수레를 끌고 명품관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품관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순자에게 쏠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뭐야? 여기 왜 오신 거야? 글쎄 길 잘못 뜨신 거 아니야?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죠. 손님, 여기는 명품관인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순자는 일부러 주눅든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손주 생일 선물을 좀 사러 왔는디요. 김 매니저는 박순자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 손수레, 구부정한 자세. 선물이요? 할머니, 여기 물건들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박순자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생일인디. 좋은 걸 사주고 싶어서. 에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다른 층 가보세요. 김 매니저는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 직원은 다른 고객에게 다가가며 등을 돌렸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못 본 척했습니다. 박순자는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게 사람 대하는 태도란 말인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띤 한 여성이 박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최서현 주임,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최서현이로구나. 서현은 자연스럽게 박순자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김 매니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전혀 개의치 않았죠. 박순자는 서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이나 위선이 아닌 순수한 친절함이었죠. 고맙습니다, 따님. 박순자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천천히 보세요.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로 서현은 박순자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죠. 어르신, 여기 앉으셔서 천천히 보세요. 서현은 매장 구석에 있는 편안한 가죽 소파로 박순자를 안내했습니다. VIP 고객들이 앉는 자리였죠. 김 매니저가 멀리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서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순자를 앉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차 가져다 드릴게요. 서현은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 정성껏 차를 준비했습니다. 고급 찻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담았죠. 작은 접시에는 쿠키까지 예쁘게 담았습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런, 진짜 정성이구나. 서현이 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손이 많이 차가우시네요. 이거 드시고 좀 따뜻해지세요. 박순자는 찻잔을 받으며 서현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얇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아이고, 이런 것까지. 고맙습니다, 따님. 천만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현은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손주분이 몇 살이세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잘 찾아드릴게요. 박순자는 서현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은 시작일 뿐. 7살 된 손주인디. 그런데 말이요. 박순자는 일부러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데 물건은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서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 예산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는 명품관이지만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들이 많아요. 서현은 매장을 둘러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 손주분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가장 값진 거예요. 박순자는 서연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구나. 그럼 10만 원 정도로도 뭔가 살 수 있겠소? 물론이죠. 제가 딱 좋은 걸 보여드릴게요. 서현은 일어나 매장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동용 액세서리 코너에서 예쁜 팔찌와 목걸이 세트를 가져왔죠. 이거 보세요. 7살 여자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반짝이는 작은 구슬들이 달린 팔찌는 정말 예뻤습니다. 가격도 8만 원 정도라 부담 없으시고요. 박순자는 팔찌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걸 권하다니. 수수료도 얼마 안 될 텐데. 대부분의 판매 직원이라면 비싼 물건을 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객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죠. 정말 고맙구만. 그런데 말이요. 박순자는 다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좀 더 구경해봐도 되겠소? 이 늙은이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결정도 느려서. 당연하죠. 시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서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서현은 박순자에게 여러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동용 가방, 지갑, 머리핀, 액세서리. 하나하나 정성껏 설명하는 서현의 모습에 박순자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허리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현은 수시로 박순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따님. 고맙구만. 박순자는 이번에는 좀 더 까다로운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내가 돈이 많지 않은디. 박순자는 일부러 초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할인 같은 거 받을 수 있겠소? 서현은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어렵지만 대신 적립금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적립금? 네, 나중에 또 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요.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여기 또 올 일이 있겠소. 당연히 오셔야죠. 손주분 생일도 매년 오잖아요. 서현의 말에 박순자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손님을 생각하는구나. 그때 박순자는 자신의 손수레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손수레 말인디. 혹시 맡아줄 수 있겠소? 물론이죠. 서현은 당연하다는 듯 손수레를 가져와 매장 구석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한 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런 손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님이시잖아요. 에휴, 내가 손해야. 시간만 낭비하고.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박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 아이는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구나. 박순자는 계속해서 시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내가 손이 좀 불편해서. 박순자는 일부러 손을 떨었습니다. 이것저것 들어보기가 힘든디. 직접 좀 보여줄 수 있겠소? 당연하죠. 서현은 1시간 넘게 여러 제품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무거운 가방도 작은 액세서리도 하나하나 정성껏. 중간중간 박순자의 팔이 피곤할까봐 휴식을 권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쉬셨다가 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계속 보여주구려.
박순자는 서연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좋은 선물을 고르길 진심으로 바라는 표정이었죠. 2시간이 흘렀을 때 김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최서현 주임.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매니저님. 잠깐 이리 와봐요. 서현은 박순자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매장 한쪽 구석. 김 매니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현을 쳐다봤습니다. 서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객 상담 중인데요. 서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고객? 저 할머니가 뭘 사시겠어요? 김 매니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2시간 넘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고객 응대해요. 하지만 매니저님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는데. 에휴 답답하네. 여기가 자선단체예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실적을 내야 한다고요. 저런 손님한테 매달리면 뭐해요? 서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매니저님,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뭐? 김 매니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론은 그렇지.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손님을 차별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서현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매니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상사한테까지 저렇게 말하다니. 김 매니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현 씨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번 달 실적은 책임져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박순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따님. 내가 미안하구만. 박순자는 서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매장 한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가방이 없어졌어요. 한 직원이 황급히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가 내 가방을 가져갔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 매니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가방이 없어졌어? 네. 제 명품 가방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순간 모든 시선이 박순자에게 향했습니다. 매장에서 유일하게 어울리지 않는 손님. 김 매니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할머니 가방 보셨어요?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일부러 당황한 척 손을 떨었습니다. 가방?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김 매니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현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니저님,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가방이 없어진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증거도 없이 고객을 의심하는 건 잘못됐어요.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저 손수레라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서현은 박순자를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수상하긴 해. 그러게, 왜 하필 오늘 오셨을까? 박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서현이라는 이 아이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구나. 긴장된 침묵 속에서 갑자기 가방을 잃어버렸다던 직원이 외쳤습니다. 아, 찾았어요. 뭐? 제가 다른 곳에 뒀었네요. 여기 휴게실 사물함에. 매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 매니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박순자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명품관의 실체란 말인가? 가방 소동이 마무리되었지만 매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못 본 척 각자 자리로 돌아갔죠. 서현만이 박순자 곁에 남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해요. 놀라셨죠? 박순자는 서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고맙구만 따님. 뭐가 고마우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현은 환하게 웃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따님, 나 때문에 힘든 거 아니요? 전혀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박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현이 동료들과 상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 아이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대하고 있어. 박순자는 마지막 시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사실은 박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나 돈이 정말 없어. 서현은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폐지 주어서 하루하루 겨우 사는 사람이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 생일 선물. 사줄 돈도 사실 없어. 서현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가 손주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어서. 박순자는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떠올라 진심으로 슬펐죠. 어르신. 서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서현은 박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때 서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현은 직원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죠. 안에는 직접 만든 수공의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구슬로 정성껏 만든 팔찌였죠. 서현은 그것을 가지고 박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뭔가요? 제가 직접 만든 팔찌예요. 7살 조카를 위해 만들었던 건데. 서현은 팔찌를 박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주분께 이걸 선물하세요. 박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서현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백이구나. 그 순간 김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최서현 주임, 잠깐 이리 와봐요. 네. 서현은 박순자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일어났습니다.
김 매니저는 서현을 구석으로 데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현 씨, 이번 달 실적 알아요? 네. 꼴찌예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서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시간 낭비한 게 아까워요? 실적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실적이 전부예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까지 실적 안 나오면 인사조치 각오해요. 알겠습니다. 서현은 다시 박순자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죠. 박순자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일자리를 걸고 나를 대한 거야. 박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곧게 펴지기 시작했죠. 서현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박순자는 낡은 조끼를 벗어던졌습니다. 안에는 고급 실크 블라우스가 드러났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를 단정하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자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제 그만 연기를 멈춰야겠군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떨리던 목소리가 아닌 권위 있고 단호한 목소리. 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한그룹 박순자 회장님? 김 매니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얼굴. 재계 서열 10위권의 여성 CEO. 박순자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똑똑히 봤습니다. 냉정한 목소리가 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현은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여자친구 최서현 씨를 시험하러 왔습니다. 네. 서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아들 강민호. 당신과 사귀는 그 사람의 어머니입니다. 매장 안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순자는 서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하러 온 거였죠. 폐지 줍는 할머니로 변장해서. 서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까다롭게 어렵게. 박순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순자는 김 매니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백화점의 민낯을 보게 되었군요. 김 매니저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당신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가짜 명품이었어요. 박순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돈으로 차별하고. 매장의 모든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명품을 파는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는 다시 서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최서현 씨, 당신만은 달랐어요. 서현은 눈물을 닦으며 박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더군요. 회장님,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품격입니다. 박순자는 서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박순자는 서현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서현 씨. 네, 회장님. 우리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서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라고요? 박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박순자는 서현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딸이에요. 회장님. 서현은 박순자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긴장과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바로 그때 매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서현아. 강민호였습니다. 민호야. 박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서한테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놀랄 일이지. 나도 놀랐으니까. 박순자는 서현을 민호 쪽으로 밀었습니다. 내 여자친구.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구나. 민호는 울고 있는 서현을 안았습니다. 서현아, 괜찮아? 민호 씨. 서현은 민호의 품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둘 내 축복을 받아라. 어머니. 민호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며느리 문제로 까다롭게 굴던 어머니였으니까요. 나는 이제 서현 씨를 우리 며느리로 인정한다. 박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한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매장의 다른 직원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박순자는 김 매니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봤습니다. 매니저, 당신은 본사 인사팀으로 발령날 겁니다. 회장님. 그곳에서 진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세요. 김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순자는 다시 서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현 씨, 오늘부터 당신은 이 매장에서 일할 필요 없어요. 네. 서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신 우리 그룹 고객 만족팀 팀장으로 와주세요. 그게 무슨? 당신 같은 사람이 직원들을 교육해야 해요. 박순자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서현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서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현아, 어머니 말씀 들어.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박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 박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러. 우리 딸.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가는 그들의 뒷모습. 남겨진 직원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의 박수였습니다. 6개월 후 강한그룹. 본사 대강당. 진심 고객 서비스 우수 사례 발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서현. 이제는 고객 만족팀 팀장이 된 그녀였죠. 여러분, 진짜 고객 서비스는 매출이 아닙니다. 서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6개월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서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맨 앞자리에 박순자와 민호가 앉아 있었죠.
폐지 줍는 할머니처럼 보이셨던 그분. 하지만 그분은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서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청중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 박순자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서현은 무대에서 내려와 박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완벽했어, 우리 딸. 박순자는 서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구나. 민호도 서현을 안았습니다. 자기야,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여보. 이제 두 사람은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내가 다 행복하구나. 어머님, 서현아, 너는 우리 집안에 온 최고의 선물이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줬잖니. 서현은 박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내가? 네, 진짜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짜 모녀처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서현아, 다음 달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니? 네, 어머님. 거의 다 준비됐어요. 우리 작은 결혼식 하기로 했잖아. 화려한 건 필요 없어.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서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뭐니? 박순자가 상자를 열자 알록달록한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서현이 박순자에게 주었던 그 팔찌. 이건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어머님 손목 사이즈에 맞춰서.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현아, 첫 만남의 의미를 간직하고 싶었어요. 박순자는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팔찌들 사이에 그 수공의 팔찌. 하지만 박순자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딸. 세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결혼식 날. 작지만 따뜻한 예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현이 입장합니다. 박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민호와 서현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순자의 손목에는 서현이 만든 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명품은 이런 것이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박순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해야지.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예식장 밖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서현은 강한그룹 고객 만족팀 팀장으로서 큰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진심 서비스 프로그램은 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죠. 하지만 서현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순자의 집 거실. 서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딸? 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박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만둔다고? 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어요. 서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는 걸. 사회복지라. 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어머님? 너답구나, 서연아. 박순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박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도 너를 도와줄게. 재단을 만들자. 재단이요? 사회복지재단. 너는 실무를, 나는 재정을 맡는 거야. 서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요? 그래. 우리 함께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6개월 후 따뜻한 동행재단. 개소식. 서현은 재단 이사장으로, 박순자는 이사회 의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 주목받았죠. 개소식이 끝나고 박순자는 재단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현아. 네, 어머님. 1년 전 그날, 내가 정말 폐지 줍는 할머니였다면? 박순자는 서연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대했을 거예요. 서현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박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선택한 거야. 두 사람은 창밖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원에서 한 할머니가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 저렇게 많아. 서현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힘내자. 박순자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따뜻한 동행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명품은 백화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박순자의 손목에 있는 그 팔찌. 알록달록한 수공의 팔찌가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 옆에 놓인 수백만 원짜리 명품 팔찌들. 하지만 박순자에게 진짜 명품은 서현이 만든 그 팔찌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진짜 명품.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순자 회장과 최서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진짜 품격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